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이번 한 주도 화이팅 하십시오. 10월 26일 새벽일 겁니다. 오늘도 이번 주도 또 어떤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사태가 문재인에 의해서 또 나타날지 모릅니다. 사실 이 영상은 안 찍으려고 그랬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제가 몸도 좀 안 좋고 그리고 유튜브를 이걸 갖다 말입니다. 혼자서 막 소리 지르면서 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어제 오후에는 안 찍다가 저녁에 하나 올리고 이낙연에 대해서 하나 올리고 이거를 자정에 찍어서 오늘 아침에 이제 올리는 건데요. 어제 오후 같은 경우 이렇게 그 좌파 유튜버, 우파 유튜버들이 어떤 것을 방송하나 하고 제목을 쑥쑥쑥쑥 보면서 실제적으로 좌파 유튜브들의 구독자, 시청자, 즉 쉽게 말해서 이거 뭐라 그럽니까? 시청률이 우파 유튜브보다 높아요. 좌파 유튜브들이. 그래 이게 유튜브들도 진영 대결로 가고 있죠. 그래서 유튜브라는 것은 진영 싸움에서 확장성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고고TV 같은 경우는 우파는 그대로 있다. 좌파 또는 중도층까지 확장해야 하는 방송인데 근데 이제 유튜버라는 게 생리적으로 돈이 걸려 있죠. 수익, 광고 수익이 어마어마합니다. 10만, 20만, 30만 한 그 동영상에 보면 그 광고 수입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진성호 같은 경우는 하루에 막 5개, 6개만 올리잖아요. 어마어마해요, 광고 수입. 여러분이 유튜브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고고TV 같은 광고가 거의 없으니까, 고고TV는. 광고 수입이 없지만은, 과거에 내가 한 달 동안 한번 받아봤는데, 의외로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유튜버를 하는 사람들이 좌파나 우파나 억으로 방송을 하죠. 억으로라는 게 뭐냐면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자극적이고 또 선동적이고 또 거짓 방송, 거짓 내용을 갖다가 제목에 단다는 거예요. 그걸 썸네일이라 그러죠. 제목에 다는데 근데 최소한 그 지식인들은 그리고 사회에 영향을 주고자 하는 지식인들은 그런 억으로 방송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 박형준 TV라고 있죠. 박형준 TV 같은 억으로 썸네일을 전혀 안 달아요. 그러니까 구독자 수나 클릭 수가 현저히 떨어지죠. 그죠? 그런데 이제 자칭 우파, 사칭 우파 유튜버들 그렇고 좌파 유튜버들 그렇고 억으로 방송이에요. 대부분이. 고고TV는 한 중간 정도 갈 거예요. 고고TV도 구독자를 어느 정도 조금씩이라도 증가시켜야 되니까 간혹가다 억으로 그 제목을 달아요. 근데 지금 국감 현장에서 국감이 거의 다 끝나가는데 3주가 끝나가는데 국감에서 대단한 화제가 됐고 그 국민들의 입에 오르내린 것은 윤석열 총장뿐이 없어요. 윤석열 총장이 중심으로 국감이 움직였고 그렇죠? 윤석열이 뿐이 안 남았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윤석열이가 마지막에 나는 국민을 위해서 퇴직 후에 봉사하겠다 하니까 윤석열 대망론이 나오죠. 거긴 제가 하나 찍었어요. 어제 그저께 윤석열의 역할과 위치.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기는 대단히 힘듭니다. 근데 일반 언론들도 인터넷 언론, 종이신문들도 요새는 다 인터넷으로 신문을 보니까 클릭을 해야지 광고가 방송이 되고 수익이 떨어지니까 그죠? 그 네이버의 힘이 그렇게 큰 겁니다. 그런데 다 그냥 윤석열 대망론, 윤석열 어떻게 할 것인가 막 이렇게 나와요. 한참 후의 일입니다. 윤석열은 검찰총장직을 당장에 그만두면 안 됩니다. 그걸 갖다가 홍준표가 윤석열이여 검찰총장을 당장 사퇴하고 나와라. 정치판에서 대우해 줄 테니 해가지고 조져버리죠. 윤석열을. 참 나쁜 애예요. 홍준표는. 그걸 조갑제시라는 사람이 받아가지고 윤석열은 검찰총장을 그만하고 대단한 검찰 윤석열이가 대단한 정치검찰이다. 정치적인 감각이 대단하다. 홍준표의 말이 옳다. 검찰총장직을 그만두고 정치를 한 번 해서 야권의 대선 후보가 되는 게 어떻겠는가? 또 그런 말을 해. 그 조갑자라는 사람은 나훈아를 대통령으로 그런 사람이에요, 지금. 그 양반이 왜 그렇게 됐는지 몰라. 이게 바로 우파 유튜버가 이거 광고 수입이 짭짤해요. 좌파 유튜버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당대의 기자였던 사람이. 그래서 참 우울했어요, 어제. 윤석열은 레디비 그대로 놔둬라. 자신이 움직일 때까지 우리가 놔두면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제가 그 민정삼이라는 애를 상당히 좋아했어요. 따따붙다 지금 배승희 변호사 TV인가요? 잘 해요, 배 변호사. 그런데 배승희 같은 변호사 같은 것도 간혹가다 억울로 썸네일을 달아요. 젊은 감각으로.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 국민의힘 비밀리에 돌린 서울시장 여론조사 충격적 결과에 쉬쉬 이런 걸 달고 마지막에 몇 분 동안 서울시장 후보군에 대해서 말을 하던데 이러면 안 되죠. 그죠? 서울시장 후보는 제가 누누이 방송했지만 서울시장 후보는 누가 되는가? 그죠? 참신성과 확장성. 과거에는 뭐라 그랬죠? 40대와 40대이면서 경제를 아는 신진 세력이라 그랬죠. 근데 40대가 지금 나오질 않으니 이젠 참신성과 확장성으로 국민의힘과 김종인 씨가 하고 있죠. 그러면은 김종인 씨 그대로 놔두면 돼요. 제가 김종인 씨 좋아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래도 그대로 놔두면은 김종인 씨가 비대위원장 된 게 서울시 보선을 이기기 위해서 들어왔죠. 그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시너지를 해서 대선까지 간다. 그럼 놔두면 돼요. 그 사람이 서울시 보선 후보를 못 찾고 옹립을 못 하면은, 그죠? 기립을 못 시키면은 그 사람 인생의 영역이 오는데. 근데 이거를 홍준표나 장제원이가 어제도 그냥 두드려. 장준표 같은 건 왜 6년, 6개월 동안 말이 총선이 끝난 지 6개월 동안 말이 복당 인사 3명, 윤상현, 홍준표, 김태호 복당 안 시키느냐? 아니, 김태호하고 윤상현이는 말도 안 하잖아요. 복당 하나 안 하나? 근데 홍준표를 빨리 복당시키라는 거죠. 제가 예상을 몇 번 했죠. 홍준표는 복당을 시키면 안 돼요. 복당을 시키든 안 시키든 홍준표는 바퀴는 아니라 분란을 일으킬 사람이에요. 그래 홍준표는 어제 또 뭐라 그럽니까? 김종인이 때문에 말이야. 좌파 이중대, 민주당 이중대 김종인이 때문에 집토끼도 달아나고 중도도 확장을 못한다. 그게 우파 유튜버들의 똑같은 논리입니다. 사칭 우파 유튜버, 특히 조갑재 씨, 정규재가 그런 말 많이 하죠.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아니 그럼 우리가 서울시장 보선을 가고 대선을 가면 우파들이 그러면은 국민의힘 쪽에 안 찍을 건가? 찍어요. 그거 염려하지 마세요. 나이 드신 분들도 그렇고 기분이 좀 나쁘다는 거지.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이 근래에 와가지고 정치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솔직히 정치가 뭔지도 모르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유튜브를 쫓아다니시는 분들을 보면은. 그런 사람을 이용해서 어거로 방송을 하고 김종인을 공격하면은 국민이 국민의 힘을 물찍에 저 홍준표 장제원 저런 애들 때문에 안 된다. 아니 어떻게 태극기 부대 세력이 결과가 나왔잖아요. 전부 총선 때. 전부 다 합해봐 1%도 못 얻었어. 근데 미래통합을 그렇게 조제던 우파 유튜버 세력이 1%도 못 얻었는데 국민의힘은 41%나 얻었어. 그거로 결론 나왔잖아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대로 정치를 하고 비평을 하는 비평가들은 정치평론가들은 유튜브 안 합니다. 유튜브 안 해요. 거의 안 해요. 글로써 사람들을 갖다가 선전하고 선동하려고 그럽니다. 그거 TV는 일반인이니까 들어온 거고 한번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가령 서울시장은 누가 될 것인가? 레디비 그냥 놔두면 됩니다. 저도 간혹가다 그런 걸 올리긴 올리는데 누가 될 것인가? 그 신문기사를 이제 섭렵해가 저도 한번 예측을 해보려고 그러고 여러분도 궁금하니까 올리는 그냥 놔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제 배성희하고 민영삼이는 내가 참 이 재담이 좋죠, 그죠? 나와가지고 국민의힘 비밀리에 돌린 서울시장 여론조사 충격적 결과에 시시 이름이 몇십만 봐요. 근데 들어가 보면 내용이 없어. 어쩌면 가짜 방송, 가짜 뉴스를 말할지도 몰라.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내가 그 충격적 결과라는 게 뭐야? 민주당한테 형편없이 진다는 거야? 민주당한테 이긴다는 거야? 밝히면 되는 거야, 여기다가. 이래야지 사람들이 궁금해서 들어와가지고 다른 이야기 막 하다가
이게 대부분 그렇죠. 모든 유튜버들이, 우파 유튜버들이. 근데 좌파 유튜버는 이렇게 안 해요. 어느 주제를 잡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거짓이라도 쫙 구성을 해버려요. 그래, 나이 드신 사람을 꼬시려고 자꾸 이러는데 참 한심합니다. 이래서 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안 올라가고 자꾸 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놔두면 돼요. 김종인 씨 놔두고 서울시장 나올 놈 그냥 놔두면 돼. 지들이 나와서 치고받고 해가지고 지들이 한번 하려고 그러면 하라 그러면 돼. 그럼 김종인 씨가 참신성과 확장한 새로운 신진 세력을 어디서 구해서 넣으면은 그 사람들과 구세력하고 이렇게 경선을 하면 돼. 아니면 지명을 해버리든가.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의총을 거쳐가지고 그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배 변호사 그 민영삼이 하고 나와가지고 오세훈, 안철수, 나경원, 박진, 권영세, 이혜훈, 김용태, 지상욱, 김선동, 오신환, 윤희숙, 조은희, 김동연, 염재호, 김택진, 이재용, 김태섭, 유종필 20명이네. 20명 거의 그죠? 19명. 이걸 서울시장 후보로 논하되나? 여기서 다 제껴버리고 내가 볼 적에서 한두 명뿐이 없어요. 서울시장 할래. 두세 명.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지금 이걸 갖다가 뭐 내부를 알아봤는데 국민의힘 내부를 알아봤는데 이 중에 누구 하나는 1위를 하더라. 여론조사 1위를 하더라. 근데 그 사람이 고사를 한다 이러는데 뭐 야권에서만 1위야? 지금 여권은 나오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시뮬레이션을 했다 그러는데 이 말도 안 되는 가짜 방송을 하고 있다고.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 19명하고 여권에 지금 나오려는 애들이 누구예요? 뭐 우상호도 있고 박영선이도 있고 추미애도 있고 박주민이도 있고 또 누구 쟤네도 한 10명 될 거 아니야. 그럼 10명 대 19명을 어떻게 1대1, 1대1 이런 식으로 시뮬레이션을 해? 되지도 않죠. 그죠? 경우의 수가 수천 개가 될 텐데 말도 안 되는 그 방송을 하고 있어. 그러면은 저쪽에서 일단은 여권에서 민주당 쪽에서 서울시장 후보를 내놓으면은 이쪽에서 걔하고 붙이는 식으로 가면 되죠. 우리 국민은. 그러면은 1위인가 2위인가 지는가 나오잖아. 근데 쟤네는 요번에 보세요. 쟤네 서울시장 후보는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나온 다음에 내놓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지네가 언제가 있으니까 선추행으로 나가 떨어졌으니까. 그렇죠. 쟤네가 이기는 전략이 그거죠. 그럼 우리 쪽에서 참아야 되는데 우리 쪽에서는 지금 특별히 부각되는 사람이 없다. 쟤네들은 박영선도 있고 추미애도 있고 박주민이도 있고 우상호도 있고 등등등 있는데 이쪽에서는 서로가 하려고 그러질 않는다. 이런 거죠. 국민의힘에서는. 그죠? 그러면 국민의힘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는 서울 시민과 전 국민이 지원하는 후보를 만들든가. 그게 안 되면은 민주당에서 서울시장 후보를 낸 다음에 우리 쪽에서 준비하고 있다가 덮어버리는 후보를 내야 되는 것이죠. 아주 상식적인 문제예요. 근데 모든 우파 유튜버들이 이걸 빨아먹어. 짜증나게. 여기서 보면은 오세훈은 안 한다 그랬고 서울시장. 나경원은 지금 힘들고 박진희 같은 경우는 강남 출신이라서 힘들고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요. 문재인이가 저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저렇게 폭정과 전횡과 독재와 나라를 파괴하고 내로남불 거짓말 정권인데 누가 나가도 우리가 이긴다. 그런 낭만적인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걸 모두 기초로 한다고 우파 유튜버라는 게 사기방송이야 그거는. 그러면 4.15 총선을 왜 참패했어? 그 참패한 우리를 부정선거에서 찾아. 그거 가지고 다 빨아먹고 돈을 벌고 있어. 솔직히 좌파보다 우파 유튜버들이 더 지저분해. 더 어거로 방송들이야. 내가 보면은. 내가 우파 유튜브 방송하고 있지만은. 그러면은 낭만적으로 저쪽이 너무 잘못하니까 우리가 누가 나가도 이겨. 맞는 소리죠. 그렇죠? 그러면은 저쪽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우리는 과거에 더 잘못했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지지 않고 후보들을 지지 않을 수가 있으니
우리가 참신성과 확장성과 미래의 세례와 과거를 반성하는 사람을 내세워야 된다는 게 기본이에요, 기본. 그런 거 말을 하나도 안 해, 이것들이 나이 드신 늙은이들한테, 나이 든 사람들한테, 그냥 좋아, 우리가 이겨, 문재인 나쁜 놈, 이런 것만 하는 거야. 그래, 그것 때문에 지금 그 국민의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니까요. 걔네들,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막 내부에 그 내용을 막 댓글로 싸질러 대니까, 정치의 정자도 모르고, 상황 판단도 안 되시는 분들이. 자, 19명, 20명 나오죠. 오세훈은 대권에 했고, 안철수도 대권을 한다 그래요. 서울시장 관심 없다. 그런데 안철수는 약점이 있죠. 그죠? 사실상 무소속이나 마찬가지나요. 국민의당이. 그죠? 저번에 6%뿐이 못 얻었잖아요. 8%인가. 그거 가지고 못 이긴다는 거죠. 그럼 국민의힘으로 들어가거나 단일화를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 쪽에서 안철수하고 단일화는 안 하죠. 들어오라 그럴 것이죠. 모르죠 또. 국민의힘이 너무 지리멸멸하고 꼴통들이 설치면 단일화 하자 이렇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국민의힘을 계획을 시켜야 되고 김종인이 하는 대로 놔둬야 돼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어차피 지는 거라면은 그러면은 안철수가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있고 나경원은 지금 저쪽 공격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그다음 박진이나 권영세 같은 경우는 강남 세력이죠. 그리고 구 정치인들이죠. 용산도 강남으로 봐야 돼요 요새. 그래서 힘들 것 같고 이혜문이는 폭발성이 없어요. 폭발성 없어요 지금. 김용태는 하나 있어요. 근데 김용태가 의외로 파괴력이 없고 강단이 없어요 보니까. 김용태 같은 경우는 지금 나온다고 계속 그래요 자기 말로도. 그런데 어떻게든 도움을 주려고 그런다. 야권 이기는데 이쪽으로 하지. 김용태가 나오려면 파괴를 갖고 나와야 되고 지상욱이는 서울시장 나오면은 떨어져요. 심하나의 힘 가지고는 안 돼요. 그다음 김선동이가 서울시장이나 국민들한테 무슨 각인이 돼 있다고. 그렇죠? 경상북도에서나 친박에서나 그렇고 오신환이하고 이제 누굴 비교하냐면 오신환이하고 민주당에서 탈당한 금태섭이가 고만고만해요. 근데 오신환은 전국적인 인물이 아니죠. 서울시장은 전국적인 인물이어야 돼요. 구정치인 중에서는. 금태섭이도 어느 정도는 좀 그렇지만 전국적인 인물이 아니고. 그리고 금태섭이를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내놓으면 그게 무슨 창피야. 국민의힘이 존재할 가치가 없는 거지 이렇게 되면은. 민주당 출신을 국민의힘 서울시장으로 뽑아? 말도 안 되는 거지 우리가. 그 다음에 이재용이하고 김택진이 같은 경우는 젊은이들이 다 알죠. 20대, 30대, 40대들이 다 알고 그리고 팬덤을 형성하고 있죠. 중도층 공격과 진보층 어느 정도를 확장시킬 수가 있죠. 제일 좋은 카드죠. 김택진이나 이재용. 저는 기업가가 정치인보다 낫다는 사람이에요. 저는. 모든 종합적인 사고가. 기업은 종합예술이고 정치인은 종합예술 정도는 안 되고 하여튼 종합적으로 돼 걔네들도. 그런데 김택진, 이재용이가 참 낫는데 지금도 설득 중일 거예요 아마. 김종인 쪽에서. 이 사람이 나오면 이길 가능성이 있다. 현재 시점으로. 그 다음에 자, 또 염재호가 나오죠. 염재호 고려대 총장이었던 이 친구가 정치적인 발언을 꽤 했고 정치적인 사람이라고 내가 알기로도 개인적으로 듣기로. 그런데 염재호를 가지고 하려면은 국민의힘에서 당세로 밀죠. 염재호를 누가 알아? 대한민국 국민하고 서울 시민들이 모른다는 거지. 그러면은 염재호 같은 경우 나오면은 국민의힘 당세로 밀어야 되는데 국민의힘 당세가 서울시에 어디 있어? 없죠. 25개 구청을 중에서 24개가 전부 다 민주당 애들이고 서울시 의회 95%가 민주당 애들이고 그리고 서울에 경상북도나 지금 국민의힘 당원들이 빠글빠글하지. 서울에 거의 와야 됐다고 지금 당세가. 오세훈이가 지는 거 보세요. 고민정이한테. 염재호도 그래서 안 되고 김동연이도 마찬가지야. 김동연이가 우리 사람이에요? 아니잖아. 국민의힘 사람 아니잖아. 보수 사람 아니잖아. 문재인에 충성했던 사람 아니야. 안 되는 거지. 죽 서서 괴죠 우리가? 창피한 줄 아셔야지. 이런 걸 방송하는 그 사람들이나
찌라시 신문을 읽고 뭐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것들은 어? 그러니까 보수 우파 유튜버들은 꼴통 친박 진박 구세력을 갖다 밀고 있는데 그것도 안 된단 말이야. 그럼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자, 윤희숙이 남고 조언희라는 애가 남죠. 윤희숙이 조언희. 그죠? 12월 전후까지는 12월 1월까지는 결정이 돼요. 서울 보선시장 후보가 국민의힘에서는 어느 정도 아웃라인 확 나온다고. 윤희숙과 조언희가 남는데 윤희숙이 하면 좋지. 윤희숙은 이제 그 말 한마디로 5번 연설로 전 국민이 알게 됐고 서울시장도 알게 되고 중도 외연 학생이 많아. 그리고 나이도 40대 50대야. 그 다음에 경제도 알아. 제일 말해. 근데 윤희숙이가 안 하려고 그래. 그 다음에 조은희 같은 경우는 강남구청장인데 그죠? 서울시 의회의원인 서울시 정무부시장인가 무슨 부시장도 하고 약해. 강남 출신은 힘들어. 왜? 아니 요번에 봤잖아. 4.15 총선 때요. 강남 8개만 없고 다 뺏겼잖아. 40여 개를 민주당한테 강북 싹쓸이, 강서 싹쓸이, 강동 싹쓸이 당했잖아요. 어디서 강남 출신이 나오려고 그래. 그런 걸 자꾸 띄우는 우파 유튜를 보면 내가 진짜 분통이 터져. 어그로 방송, 돈 빨아먹으려고 나이 드신 분들. 그 다음에 이상한 애가 유종필이라고 하나, 유종필이. 민주당의 그 관악구청장인가 어디 구청장 하네. 국회의원도 못하네. 얘가 간혹 가다 보면은 종편에 나와요. 이 유종필이라는 애가 왜 서울시장 후보군에 나오냐고. 대중의 인지도도 없고 파괴력도 없고 이거 나이가 말이야 민영삼이하고 아마 비슷할걸? 이런 걸 민영삼이는 지 친구라고. 민영삼이도 과거에 민주당이었죠. 김대중 따라다니고. 유종필도 김대중 따라다니는 애예요. 이런 형편없는 방송들이 나이 먹은 사람들을 끌고 다니면서 광고 수익 올리고 후원 받는 게 나 미치겠다 진짜. 고고TV가 우파 유튜브 보수 재건을 위해서 중도 확장을 같은 노력하는데 내가 뭐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여기 유종필이가 왜 나와? 이게 꽂히더라고 그 방송. 유종필이가 관악구청장 2번 하고 민주당에서 어쩌고 저쩌고. 이게 뭐? 대한민국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그렇게 만만한가? 한심한 것들 진짜 짜증나네. 제가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필부입니다. 그죠? 근데 저는 신문을 좀 많이 보고 잡지를 좀 많이 보고 유튜브 세계에 들어와서는 어떻게든 예측을 조금이라도 해서 기준을 세우려고 하는 방송입니다.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그냥 김종인 씨 놔두면 돼요. 홍준표 걔는 지금 국감 상태인데도 지들이 다 국감에서 너 홍준표 너 국감에서 뭐 했니? 너 주목 받았니? 장제원은 주목 받았어. 그거는 내 장제원한테 칭찬해요. 그런 싸움 땅이 몇 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근데 너는 국민의힘 흔들지 말고 장제원도 그냥 놔둬. 레디 비. 국민은 다 보고 있어. 김종인 씨란 청량가가 정략가가 국민의 마음을 못 읽을 리가 없어. 이 똘박들아.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변하면 이기지만은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못 이깁니다. 난 변하리라고 봐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고TV 여명이었습니다.